다음은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법이 바뀌면서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 비상장 아닙니다. 상장사에 한해서 집중투표제가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중투표제가 뭐냐? 주주총회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요것만 보면 이제 몰아준다는 표현이 약간 모호한데 사람 3명이 후보로 나오면 표를 3개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3개의 표를 각각 투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보 한 명한테 3개를 다 줄 수도 있고요. 3명의 투표한테 한 표씩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임시켜야 하는 후보자가 많을수록 불리하게 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3명 추천한 다음에 3명 다 선임시켜야 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한 명을 추천한 다음에 그 한 명한테 몰아주게 되면 이제 그 한 명을 선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사 3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A가 600표, B가 400표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회사에서 A가 원하는 대로 다 선임되게 되거든요. 근데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3명 중에 3명이니까 각 A는 1800표, B는 1200표를 가지고 있으니 한 명한테 몰아주면 지금 전과 동일하게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3명 선임해야 3명이 후보다 그러면 이거는 달라지죠. A 입장에서는 2명을 선임시켜야 된다 그러면 나눠줄 수밖에 없고 B는 우리는 한 명만 되면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B가 원하는 대로 선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이 집중투표제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쟁점이 있는 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위원 뽑을 때 감사위원인 데는 사회이사 또는 감사위원인 데는 이사 이렇게 아주 별개를 뽑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리선출 대상이 되는 감사위원은 이게 집중투표제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의견은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결권 부여한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 따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의 의견이고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소액주주들이 유리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러면 다 이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에 대표이사인 대표이사가 될 이사를 뽑을 때는 집중투표제 할 때 다른 이사하고 분리해서 한다. 그래서 다른 이사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대표이사가 되는 사람들은 따로 조를 나눠서 한다. 라고 이제 그 정관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시차 임기제 도입해가지고 이제 매년 한 명씩 뽑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대신 시차 임기제라는 게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좀 싫어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뽑을 때 다 뽑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임을 하는 식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집중 규제가 의무가 됐죠. 이제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자산 2조, 자산 2조의 뭐 대기업이라고 통칭하죠. 자산 2조 원의 상장사. 아, 비상장사 이전 없는 것들도 꽤 있으니까 이제 대기업들. 그중에 집중 투표자가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이건 상장사 특례를 바꾼 거죠. 상법 안에 상장사 특례에서 이제 집중 투표를 바꾼 거고.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집중 투표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요렇게 무조건 소액 주주가 소수 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집중 투표제를 하는 것은 의무니까 이제 하려면 요구하고 수반되는 게 주주 제한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중 투표제를 요구해달라, 집중 투표제를 적용해달라라고 하는 맥락 뒤에는 뭐 간단히 뭐 이사 3명,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 주주 A가 뭐 600주, 400주 있으면 총 이제 1000주와 3000주를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뭐 3, 6, 18, A가 1800주를 가지고 3명에서 어떻게 뿌릴 건지, B가 1200주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 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전제가 있는 거고. 근데 주주수가 3명, 요 3명이잖아요. 3명은 대부분은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제 후보를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주수를 처음부터 제한할 때 집중 투표제하고 수반되는 게 주주 제한의 이사 선임입니다. 이사 후보 추천이에요. 소액 주주들이나 주주들 연합해서 우리 이사를 정관에 지금 이사가 뭐 5명이다. 그러면 이사 해임하고 같이 자기들의 이사 추천권을 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관 변경까지 해가지고 그게 먼저 정관명의 이사수를 늘리거나 기존 이사 해임을 청구하거나 해임보다는 이사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아무래도 편하죠. 그 이사수를 늘리는 걸 먼저 주주제한하고 거기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들을 추천을 하고 그러면 난 다음에 소액 그 집중 투표제를 적용을 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표결을 뭐 거수로 할 수도 있고 표결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만약에 표결하면 100%안 되죠. 표결하면 100주, 200주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거수로 하면 안 되고 이제 투표로 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 한 사람의 B 주주가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이 그 B 주주가 추천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B는 디귿에다가 1200주를 몰빵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A는 디귿에다가 이게 뭐 안 돼, 뭐 반대를 1300주 그냥 하면 돼요. 나머지 그러면 500주 갖고 250주, 250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근데 그럼 부결되는 거죠. 다 부결되는 거예요. 다 부결되는 거죠. 안건의 이거는 최선 참석 주식수의 과반수 엔드 조건이에요. 그 과반수가 최소한의 그 총괄 주식수의 25% 4분의 1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이사선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진은 이사 선임이 안 되면 그냥 계속 기존의 이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원하는 거죠. 새로운 뭐 주주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겉에는 내고 이사 못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한다 이거 좀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단순히 집중 투표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주주 제한이 따르는 거죠. 주주 제한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 주주 제한하는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투표제를 꼭 이사에만 선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다른 것들은 어차피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같은 비율, 주식 많은 수가 이기는 거니까. 근데 집중 투표 대부분의 복수의 안건, 같은 이사 선임이나 이사 해임이나 아니면 감사 선임이나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안건 안에 그 대안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안건마다 이제 투표권을 하나씩 각각 부여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소액 주주들한테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청하면 총회장 안에서 무조건 투표를 요구해요. 예전에는 투표보다는 거수를 많이 했거든요. 법에서는 꼭 투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뭐 이런 걸 그럼 딱 둘러보면 뭐 최대 주주가 찬성하고 나머지들은 뭐 찬성하는 것 같으니 뭐 통과하는 거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반대가 있으면 투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집중 투표제라면 이제 아무래도 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총회 행사 진행까지도 준비를 좀 투표나 이게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안건이라든지 찬반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시뮬레이션도 좀 여러 가지 복수의 안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주가 이사가 3명이다. 그럼 우리도 한 10명 올리고 상대방도 올리는 주주 제한한 그 소액 주주들이 하는 주주 제한은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외 조항도 있지만, 받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10명 청구했으면 우리도 10명 올리는 거예요. 10명 올리는. 그리고 선임되면 정관의 이사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선임된 순보다 차순위 다음번 투표 그 뭐 5호 뭐 2-5호 뭐 이것들은 이제 뭐 앞에 선임됐기 때문에 뭐 부결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좀 머리도 많이 아프게 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담당자분들도 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감사위원인 거죠. 감사위원. 이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크리티컬한 거죠. 이런 걸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한국케미칼은 뭐 그래서 아예 초장에 그냥 초장에 미리 지금 뽑아놓으면 이게 이제 자선 2조 이상인 상장사이기 때문에 한국케미칼도 이거 도입하기 전에 우선 기존에 있던 임기가 시작된 사람들 어떻게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뭐 다른 회사들 대안을 이렇게 보려고 하고 미리 내가 뽑아놔서 임기를 진행하고 다른 회사들을 어떻게 이제 주주총회라고 어떻게 뽑는지 이제 보려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2조의 이사들, 보통 2조 이사들, 그 2조 회사들의 그 임원들은 그 위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1년, 3년 그냥 뭐 코스닥 작은 상장사처럼 3년 이렇게 퉁으로 가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사주분들이나 사주분의 일가 친척이나 뭐 가신들은 그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1년 정도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중 투표제도 좀 화두가 된 거죠. 점점 이제 시작이야 지금은 2조 이상의 상장사지만 이제 점점 내려올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내려올 거라고 점점 보여지고 또 의무가 아니더라도 공고로 이제 계속 내려와서 코스닥까지 내려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준비를 해놓는 건 또 좀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돼 있으니 그 소액주주들이나 회사에다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이사 제한도 하면서 집중투표제도 도입하라고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또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명분이 뭐 좀 쉽지 않다. 법에서도 정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 도입하기엔 좀 시기상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이게 꼭 선진화됐다라고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선진화됐다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상장사로서 조금 더 선진화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